젓가락을 샌딩을 하고 있는데요. 처음에는 이제 표면이 이제 매끄럽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생칠을 몇 번을 하죠. 생칠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 표면에 뭐 파이고 미세하게 파인 그런 부분을 칠로 다 이제 메꾸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생칠은 정제가 안 됐기 때문에 불순물이 좀 있어요. 미세한 티끌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생칠을 하게 되면은 표면이 카메라에 보이죠? 이렇게 매끈하지를 않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을 샌딩을 해주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칠을 한 번 하고 그 다음 칠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샌딩을 해주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사포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 물사포를 이용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습식 거죠. 그 다음에 건식 물사포를 이용하지 않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건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샌딩을 하게 되면은 이 오칠 가루가 이렇게 사포에 묻게 되죠. 그래서 금방 이제 못 쓰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 이 오칠 가루가 없는 부분을 다시 이용해야 되고 한데 물론 이제 사포가 그렇게 뭐 고가인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건식으로 해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로 건식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건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 문제까지는 아닌데 한번 지나가면은 이제 오칠가루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샌딩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거를 습식으로 하게 되면 물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샌딩을 하게 되면은 오칠가루가 이렇게 묻더라도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 옷가루가 물에 씻겨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포의 그 연마층이 이 젓가락하고 바로 닿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갈리죠. 그러니까 건식으로는 계속 사포를 이제 오칠가루 때문에 오칠가루가 없는 새로운 부분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건식으로 아니 습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칠가루가 있더라도 물에 한번 묻히면은 옷가루가 쉽게 나가기 때문에 사포의 연마층이 바로 이렇게 긴 물에 닿아서 훨씬 더 강한 샌딩이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습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가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. 이제 나무에 물이 스며드니까. 근데 오칠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니까 이렇게 습식으로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강한 샌딩을 위해서 이렇게 습식으로 샌딩을 해줍니다. 근데 누가 최근에 이 사포를 물에 불려가지고 숫돌을 물에 불리듯이 이렇게 사포를 물에 불려서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물에 불릴 필요 없어요. 물을 이용하는 거는 오칠 가루를 씻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물에 담궈 가지고 오칠 가루 없애주고 그리고 또 샌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누가
그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샌딩할 때 왜 숫도를 이용하냐? 그 사포로 해야지 무슨 숫도로 그 샌딩을 하느냐?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가구도 샌딩을 할 때 그 딱딱한 그 사포 홀더를 이용해서 그 샌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굴곡진 부분은 그냥 사포만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판판한 부분을 샌딩을 할 때는 뭐 판재 같은 거에 사포를 말던가 아니면 전용의 사포 홀더를 이용해서 샌딩을 해주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. 이 그 숫도를 이용하는 이유가. 자, 이 경우를 보죠. 이 경우는 윗부분 손잡이 부분을 제가 이제 까만 칠을 했는데 칠을 너무 두껍게 올리다 보니까 건조 과정에서 이렇게 건조를 하니까 칠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. 이 부분을 이제 없애줘야 되잖아요. 없애는 거는 이제 샌딩으로 없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샌딩을 하게 되면 이 검정 부분, 도톰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같이 갈려버리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샌딩이 되면서 이 주변에도 갈려버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움푹 파여버리겠죠. 이제 이 주변이 까만 이 부분만 갈아내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갈려버린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이 숫도를 이용하면 숫돌은 딱딱하기 때문에 검정칠은 돌출이 돼 있죠. 딱딱하기 때문에 돌출된 부분만 샌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그 다른 부분은 덜 갈리고 이 딱 돌출된 부분만 갈아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럴 때 이 숫돌을 이용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숟가락 경우에도 이렇게 움푹 파였거나 반대 부분 볼록하거나 이 부분에도 이제 칠이 도톰하게 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황토하고 섞어가지고 파인 부분을 매꿈 처리를 했을 때 그럴 때 사포를 이렇게 가지고 샌딩을 하게 되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만 갈려야 되는데 그 주변에도 같이 갈려버리니까 이 숫돌을 이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숫돌을 볼록하게 만들고 이 반대 부분은 숫돌을 오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샌딩을 해주게 되면은 튀어나온 부분만 연마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댓글로 왜 숫돌을 이용하느냐, 그리고 물사포질은 이 사포를 물에 우리 숫돌 연마하기 전에 물에 담궈서 하듯이 사포를 물에 담궈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. 그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